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22일 금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4주차 금요일 경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부산의 3개 마방 7조, 28조, 29조의 조교 정지로 인한 해당 소속 마필들의 소속조 이동으로 다소 이제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이 금요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자세한 처분 사항은 이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월말 흐름의 금요일 경마도 상당히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됩니다. 해당 경주별 정확한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1번 원더풀 이지는 다시 한번 차지한 1번 게이트 2점을 통해서 만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오히려 비 한 번 내리고 난 다음에는 이 호키지라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광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전력이죠. 7번 전설의 펀치. 1000m 다시 한번 재차 도전합니다. 또 한 번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4번 레인보우 파크 입장에서는 우승 승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모팔바 아칸다에게는 최근의 앞선 흐름보다는 다소 느리게 흘러갈 페이스 구도 속에 빠르게 스퍼트가 가능해 보이고요. 코스도 안쪽 배정에 김어수 기수의 재기용, 여기 편성에서는 아예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데뷔 후 첫 승 기대치까지 높은 말 3번 드림 체이서. 확실한 변화가 감지가 되어 있고 더 보여줄 걸음이 남은 2살짜리 말 5번 닥터 스카이가 우승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편성 호기, 그나마 7번 낙원대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었고 직전 경주는 흐름이 너무 빨랐고 조금 서둘렀었던 것이 페인으로 작용을 했고 8번 장군의 지주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너무 서둘렀던 것이 페인이었기 때문에 침착한 한 발을 기대해보는 편성 호기를 노리는 기복마 편성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마 9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세 신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데뷔 전부터 최단거리 출중한 경쟁력을 확인받은 마필도 있고요. 다소 아쉬웠던 착승권의 성적을 이번에 변화된 경주 여건, 거리의 변화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마필도 눈에 띕니다. 자, 금요일 스타트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20일 금요일에 첫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경주, 부산 이경주 해설 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쩌면은 인기마 접전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예견이 돼요. 하지만 기본 구도는 혼전도가 제법 있는 9두밖에 출전해 있지 않아도 혼전도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주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가장 중심의 1번 판타스틱 위너를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판타스틱 위너는 솔직히 나무랄 데가 없어요. 데뷔 전부터 가능성 있는 모습으로 선행 강공이 주요했었던 모습이었고요. 사실 선행이라기보다 선입에 가까웠었던 선두권 공략이 주요했었던 전력이고 앞선을 나섰었던 그 말하고도 머리차밖에 나지 않았었던 정말 적극적인 빠르게 그 경주에 적응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이후의 훈련 과정, 지금의 모습 역시 직전보다 힘이 더 붙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변이 없는 한 1번 판타스틱 위너의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5번 영성 빅토리와 2번 버닝스타 그리고 8번 퓨처킹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말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것이고요. 여기서 혼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외에도 3번 전설의 파이터라든가 데뷔전 치르고 있습니다만 7번 뷰티풀 질주 등의 말들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영성 빅토리를 가장 먼저 1번 판타스틱 위너의 짝으로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영성 빅토리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따라가도 된다라는 그 전개상에 있죠. 데뷔전에도 흐름 자체가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빨랐던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록을 작성을 하면서 토트그레이트라는 강한 상대 말을 압박하는 전개를 펼쳤었던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요. 본인 스스로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 따라가도 된다라는 부분, 영성 빅토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겠고요. 처졌는데 다시 올라오는 말들은 한 번쯤 꼭 더 보셨으면 해요. 이번 버닝스타 계속해서 그 추입 직전 경주에는 빠른 흐름 속에 이제 추입을 시도를 하면서 순위권에서 밀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시의 모습으로는 근성이 한결 늘어나 있는 모습 속에서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이제 경주를 한번 적응을 하고 적응을 못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상대가 강했던 거죠. 이번 버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좀 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앙다부지게 그 훈련 내용이 좋았었던 스피드 훈련에 좀 집중을 했었던 모습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 8번 퓨처킹은 데뷔 전에 직전 경주에 굉장히 아쉬웠었던 모습 속에 3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솔직히 당시에도 얼른 말이면 생각이 안 나네요. 외곽으로 크게 그 바깥으로 벗어났었던 그 말이 미라클 드리밍이었네요. 미라클 드리밍이라는 말이 외곽으로 크게 사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부지리성 3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 자체가 갖고 있었던 그 끈끈한 뚝심은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에서는 오히려 더 적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에 데뷔전 경주부터 나무랄 데 없는 경주 능력을 보였던 이두의 마필, 그중에서 1번 판타스틱 위너를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직전 경주를 빠른 흐름에 경합하지 않고 차분하게 2선에서 응수하며 아주 좋은 능력을 선보였죠. 이 편성에서는 1번 판타스틱 위너가 1번 게이트 이점도 있지만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선행을 나설 공산이 크죠. 이번엔 아예 선행 강공 작전으로 늘어난 거리도 연투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1번 판타스틱 위너가 되겠고 당일 많은 인기몰이를 할 5번 영성 빅토리도 이번에 다시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2번 버닝스타와 8번 퓨처킹을 말씀해 주셨고요. 당일 1번 판타스틱 위너와 5번 영성 빅토리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도전권 세력 중에 4번 톱베스트가 있습니다. 또한 3번 전설의 파이트가 있죠. 자, 김지영 의원이 잠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언급해 주셨는데 3번 전설의 파이트는 직전에 데뷔전을 1300m를 뛰었습니다. 물론 입상 실패했습니다만 다소 이제 초반 전개가 살짝 꼬였어요. 연마필과 추돌, 방해 여파로 완전히 후미로 쳐졌는데 직선 그 외곽을 돌고 직선 외측에서 진로가 열리자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6착을 했는데 직전에도 초반 전개가 그렇게 쳐지지 않았더라면은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었단 말이죠. 이번 경주 게이트도 안쪽이고 김어수 기수의 기용, 동거리 직전에 아쉬움 많이 할 수 있을 듯한데 김지영 의원 3번 전설의 파이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3번 전설의 파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2번 버닝스타와 거의 비슷한 전개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전력입니다. 거리 경험에 점수를 줄 것이냐, 스피드 쪽에 점수를 줄 것이냐,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스피드 보강이 되어 있는 2번 버닝스타 쪽에 조금 점수를 준 것이고요. 사실 앞서서도 제가 혼전이라고 미리 엄살 떨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던 이유 자체가 이런 구도 때문입니다. 엇비슷해요. 말들의 전력 차이가 크지가 않고 3번 전설의 파이트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해 주신 민병철 위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초반 출발에서 늦지만 않았다면 순위권 경쟁력은 충분했을 전력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당일 상태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쉽게 추천권에서 배제됐다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일 컨디션 꼭 체킹해보시고 고루고루 챙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3전 이하의 2세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 보여준 액면에서 앞서 있는 또한 이번에 전개까지 유리하죠. 늘어난 거리 다시금 연투기대치 높은 1번 판타스틱 위너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오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최근에 현등급에서 단거리
자,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의 일단 선정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강조해 드리면서 뭐 도전권 세력들 최근에 좀 아쉬웠던 전력을 이번에 경제권의 변화로 만회할 수 있는 말들도 있죠. 자, 외곽의 12번 스피드 퓨리입니다. 자, 지난 2월 달에 입상 이후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뭐 큰 변경은 체크가 되지 않고요. 지난 7월 7일 날 16조로 이적 이후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 전 당시 코스 2점의 초반 발주는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미러 중속력을 발휘 코너에서 2선 인코스 자리를 잡았고요. 직선에서도 아주 월등한 결정력으로 공백 이후 출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요. 부담 중량 4.5kg 늘어나 이 부분은 좀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뭐 게이트 외곽 조건도 썩 유리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직전 정도의 직전보다는 충분히 다시 해볼 만한 상대구도 만났고요. 초반 전개가 게이트가 외곽이더라도 후미로 쳐져 레이스를 불리하게 펼쳐내는 조건의 말이 아니죠. 밀어 나갈수록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탁월한 유형의 말이고 과거에도 자 연승 가도를 달릴 때도 아주 좋은 능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자, 이번 경주 안쪽에 5번 에코나일 정도가 빠른 선행마로 예측이 되고 외선에서 바로 2선 가담해서 원하는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줄어든 1200m 거리도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에 12번 스피드 퓨리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선행 나설 5번 에코나일을 필두로 거리 내린 7번 어메이징 탑핏 여기에 2번 블랙 이글 윙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5번 에코나일은 과거 출발 자세 불량 악벽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직전에 드디어 고대하던 첫 승을 달성했죠. 당시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우승. 자, 이번에 부담 중량이 4kg 늘어 56의 부중이지만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 유력시가 되고요. 내린 거리 1200m에서도 1승 기대치가 높은 5번 에코나일이 되겠고요. 자, 7번 어메이징 타피토 지난 3월에 26조로 마방 이적 이후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말인데 아무래도 직전에 1600m 거리는 늘어난 거리 다소 종반에 걸음이 묻어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 말도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최근에 착순권 성적이었던 9월 29일 날은 경주는 파워터치 더 세이버 그 강편성 구도 속에서도 막판에 채찍을 놓쳤음에도 3착을 했죠. 이번에 거리 대폭 내린 1200m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7번 어메이징 타핏이 되겠고요. 안쪽에 2번 블랙 이글윙이 데뷔 후 2차례 최단 거리 1000m에서 모두 사착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빠른 흐름에 다소 적응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평가인데 이번에 늘어난 거리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직전에도 막판에 진로가 열리자 상당히 탄력적인 끝걸음에 여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2번 블랙 이글 윙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부산 오경주는요.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전개 2점까지 다시금 살려볼 12번 스피드 퓨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명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편성이 뭐 인기마 접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외곽 게이트로 밀린 58kg의 12번 스피드 퓨리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추천해 주신 말들과 순서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5번 에코나일, 7번 어메이징 탑핏, 여기에 2번 블랙 이글 윙, 12번 스피드 퓨리까지 모두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 4대 중에서 뭐 5번 에코나일은 눈에 띄는 말이니까요.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고 선행이면 더 띄워줄 수 있는 전력이니까 인정을 하겠고 2번 블랙 이글 윙이 이번 경기에선 가장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내심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능력상 12번 스피드 퓨리지라고 딱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58kg? 이 눈에 확 밟히더라고요. 직전 경주에 길었던 공백을 적응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비록 1번 게이트였어도 12번은 극복할 수 있겠다 싶은데 58kg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살짝 고민이 됐던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풀레이팅이고 58의 부중을 이겨내야지 승급해서 낮춰진 부담 중량으로 레이스를 풀어낼 수 있겠죠. 또한 맞상대 자체도 58의 부담 중량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능력 상승세를 이어나갈 12번 스피드 퓨리 요편성에서 우승하고 다음에 승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자, 외곽의 12번 스피드 퓨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앞전 5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최근에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말들과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은근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 자, 6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혼전도가 높아진 이유가 분할이 됐음에도 여전히 높다라는 그 부분이 앞에 있는 말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구도. 이번 경주는 중하위권 말들의 접전 구도, 혼전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말은 4번 컬린타임입니다. 컬린타임. 이 말은 솔직히 냉정하게 평가해 드릴게요. 능력과 전개상 이편성에서는 입상권 한 자리를 넘어서 우승까지 충분히 가능한 전력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가 공백 복귀전이었고요. 공백 이전에는 병력으로 인한 공백이었죠. 7월 그리고 8월 연달아서 개인 대형 병력이 발병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응기가 직전 공백 복귀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훈련 과정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의 그 컨디션이라는 것 자체가 병력이 있고 훈련 마치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금니가 아프면 어금니 계속 깨물어 봐요. 아픈데. 그런 그 심리가 말한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막 빵빵 잘 돌려놓고 훈련 때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당일 컨디션까지 좋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은 당일 컨디션 꼭 체킹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체중 꼭 체킹해 주시고요. 아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다 싶으면 체중이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능력상으로는 4번 컬린타임 그리고 전개상으로도. 왜냐하면 이 편성이 선행마가 굉장히 많아요. 2번 마법처럼 6번 아마존 여걸 이두가 선행형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전력으로 판단이 들고요. 외곽에서 데뷔전이죠. 11번 하루가 키누. 반갑네요. 헤니유즈의 일본산 자마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헤니유즈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서야 헤니유즈가 일본에 넘어간 지 한 13년에 넘어갔으니까 꽤 됐는데 이제서야 이제 우리나라 땅에 발 받게 된 일본산 말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 말의 순발력 자체는 상당히 좋거든요. 이 순발력들이 좋은 말들의 그 빈틈을 8번 예스페어가 추입으로 얼마만큼 노려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4번 컬린타임은 당일 컨디션 체킹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들 6번 아마존 여걸이 직전처럼 추입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을 드려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여준 능력상으로는 4번 컬린타임이 6경주 편성에서는 번쩍 뜨이는 중심마 가치가 높은데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개인 대염과 관건류 등의 병력 공백 이후 출전의 직전에 졸전이 다소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 현 시점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가 섞인다. 결국은 이제 당일 컨디션 체크가 필요한 마필이 4번 컬린타임으로 보이죠. 데뷔 연투로 이어갔던 말이고 작년 11월 마지막 경주가 이제 경남 도민일보의 대선 경주 이세마 그 대선 경주였잖아요. 직전에는 초반 발주도 매끄럽지 못했고 복귀전에선 정말 졸전이었는데 이번에 변화된 걸음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6번 아마존 여걸 과거에는 선행 습성이 마필이었는데 자, 올 시즌에도 뭐 대선 경주 출전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선행 주도 레이스가 아닌 계속해서 뭐 따라가는 전개로 추입으로 레이스를 초반 전개에서 처지면서 레이스를 펼치는데 자, 요 편성에서는 아예 욕심내서 선행을 나서주면 어떨까 단거리이기 때문에 원래 습성대로 띄워준다면 6번 아마존 여걸도 충분히 요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8번 예스페어의 추입 여기에 이제 한두의 신마가 눈에 띕니다. 3번 트랙핀 마린인데 자, 주행기 심사 때 앞선의 레이스 흐름에 차분하게 중위 외곽에서 응수를 하며 자, 직선에서 초입에서는 간헐적인 채찍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막판에는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기본기를 충분히 갖춘 신마로 평가를 했는데 자, 김지영 의원 요 신마 3번 트래픽 마린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죠. 3번 트래픽 마린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신마이기도 합니다. 여기 신마가 이제 3두 출전을 하죠. 1번 바베리트는
갖고 계시는 출마표에 뭐라고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 양귀선 마방으로 이적을 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개 예상가가 알 수 있는 월요일, 화요일 상황 그 마방들의 조교 정지 상황을 마사회는 왜 공지를 안 하는지 마사회 직원들의 월, 화, 휴일 때문이겠죠. 수요일 날 오전에는 뭐 했나 싶네요. 저는 그런 것 좀 빨리빨리 알려주죠. 어쨌거나 1번 바베리트와 2번 트래픽 마린, 11번 하루 가키누, 3두의 신마들의 전력들도 눈여겨볼 만한 전력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고민 끝에 이 말들을 모두 배제를 했던 거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경주 경험이 있는 말들 중에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말들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당일 4번 컬링타임에게 이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신마들까지는 눈여겨보셔야 할 겁니다. 네, 부산 육경주는요. 다소 조심스레 접근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보여준 능력상으로는 4번 컬링 타임이 요편성에서 상당히 입상 기대치가 높은데 당일 컨디션까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네요. 여튼 육경주는요. 4번 컬링 타임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환희를 전해드릴 7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5등급 마필들 최단거리 1000m 선두권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하이페이스 구도입니다. 최근에 빠른 흐름의 최단거리를 충분히 검증받은 전력들이 상당수 출전하는 구도죠. 특히나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5번 반지의 전설입니다. 데뷔 후 2차례 최단거리 1000m 모두 2착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다소 막판의 직선에서 내측 기대는 악벽을 아직까지는 노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왼채찍으로 잡아주며 직전에도 경합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냈던 전력이죠. 이번에 승급전에 1.5km 감량 혜택, 빠른 선행마가 내측의 2번 한비태양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빠른 흐름의 단거리를 외선 따라가며 혹은 경합하면서도 이겨냈던 전력이기에 승급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5번 반지의 전설을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최근에 상승세의 전력들이죠. 2번 한비태양, 여기 1번 난산여제, 9번 비욘드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2번 한비태양은 최근에 2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직전에 특히나 승급전 무대에서는 당시 역시 선행을 받아내며 압박받는 조건에서도 직선까지 끈기 있는 걸음으로 승급전에서도 연투를 이어갔죠. 요편성에서 게이트도 인게이트 유리하지만 2번 한비태양이 선행주도 레이스를 펼쳐낼 듯하고요. 다시 한번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2번 한비태양 강조드리고요. 자, 1번 난산여제가 편성 기복은 보입니다만 최근에 세 차례 최단거리 1000m 중 2번의 입상이 있고 9월 달에는 9월 1일에는 동투자데이라는 능력마에 이어 2착을 했고 직전에는 당시 역시 최강터치라는 능력 강선행마 편성에서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입상을 했어요.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52의 부중 역시 승급전에서도 인코스 최적의 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1번 난산여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 9번 비욘드가 지난 9월 21일 경주에서는 코너에서 기순악마로 주행 중지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직전에 보란듯이 첫 승을 달성했던 전력이죠.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당시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종반에 유일하게 근성을 발휘하며 우승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 승급전의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직전에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하이페이스를 극복해냈던 전력이기에 승급전에서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전력 9번 비욘드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하이페이스의 단거리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 가능한 5번 반지의 전설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이 빠른 흐름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스피디형 마필 중에서 당일 절정의 컨디션에 다다른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합니다. 5번 반지의 전설, 2번 한비태양.
이두만으로도 정말 흐름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두가 이제 버티기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편성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말은 사실 8번 레몬아이예요. 8번 레몬아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고요. 이 말이 8월 달에 이제 졸전을 하고 마방 이적을 합니다. 휴양을 다녀온 이후에 마방 이적을 하고 난 후에도 체중이 많이 불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추입을 했는데 직직전 경주에 선행을 나가고 제가 너무너무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 추입을 하라는 의미로 추입마로서의 가능성을 노리고 추천을 드렸던 상황에서 선행을 나서서 당황을 했는데 직전 경주 내용을 보니까 출발 자체가 늦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의 성격 자체가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전히 끌려서 외곽으로 나와서 라스트 한 발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2주 만에 빠른 출전에 김호수기로 다시 안정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탈 바엔 차라리 선행을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지가 아닐까 싶어서 내심 걱정이 돼요. 8번 레몬아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10월 6일 날 최단거리 입상 전력은 있는데 그 이후 경주에서 10월 25일 경주는 역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끌려 선행을 나서서 완전히 걸음이 퍼져버리고 말았죠. 직전에는 역시 발주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후음이 외곽 돌고 막판에 몰아붙였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자신만의 질주성이 확립되지 않은 말로 보여요. 아예 뭐 선행을 나서면 좋겠지만 그 끌리는 악벽을 얼마만큼 제어해 주며 선두권 장악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편성도 좀 강한 듯 하고요. 차후에 좀 주행이 안정화된 이후에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능력 상승세 이어나갈 5번 반지의 전설을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 다소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과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이 격돌하는 무대입니다. 또한 전개 유리한 선행마 한두에 개도 관심이 가는데요. 자,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8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흐름을 빠르게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몇 두 눈에 보이는 가운데 이 말들이 1300m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미 1300m 거리 경험도 있고 현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전력이죠. 3번 투투페어리의 적인 기수 안장의 힘을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물론 직전에도 김철호 기수가 못 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 김철호 기수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에는 말의 특성하고 말의 그 흐름하고 그게 매치가 조금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입마호흡이 별로 좋지 않았다. 기수가 못 탔다라는 게 아니라 입마호흡 자체가 좀 처음 타는 말이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았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정도윤 기수라고 한다면 이 말로 이미 3위로다가 승급을 시켰던 그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그때 굉장히 아쉬웠었죠. 선행을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었던 것이 결국 페인으로 발목을 잡았는데 1300m 거리 경험이 충분히 있는 말이니만큼 이번 경주에서는 자신의 힘한 배, 입마호흡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서륙전 기대합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1번 내가세 강자, 4번 샤이닝 아이, 그리고 7번 우승 지킴이를 추천해 드려봅니다. 우선적으로 1번 내가세 강자는 직전 경주에 역시 굉장히 그 섬뜩하게 내가세 강자가 저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데 라고 째려봤었던 전력입니다.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당시에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함께 응원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무너져 줬는데요. 당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금 경합 상황이 좀 길어졌었던 것이 한 가지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1번 게이트로 인코스까지 진입을 해 있고 마체가 작은 말이니만큼 자신만의 온전한 자기 영역이 좀 필요한 유형의 말이거든요.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그 영역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승원 기수가 너무 무리해서 선행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알아서 말 스스로가 선두권에 가세를 해서 뛸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승급전입니다만 4번 샤이닝 아이가 발전하고 있는 속도 역시 만만치 않죠. 이 말은 마체가 작은데 추입을 해요. 그 추입 탄력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마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6번 빅픽처라든가 외곽의 11번 타임투게더, 12번 럭키투게더는 추입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11번 타임투게더 등의 9번 후세제왕 등의 말들이 존재하고 있는 편성이라고 한다면 샤이닝 아이가 직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추입 탄력은 승급전에서 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개상의 이점 지목해 보면서 마지막 한 자리는 7번 우승지킴이의 선행 강공에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김호수 화이팅입니다. 네, 김호수 기수의 선행 강공작전 7번 우승지킴이까지 복병 가치로 논해주셨습니다. 중심반은 3번 이 투투페어리로 강조해 주셨죠. 자, 직전에 승급전 무대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당시의 타이틀 코드 캡틴 스텔스라는 선두권에 나섰던 두 마리 마필로 결판이 난 경주에서 다소 느지막한 타이밍 3차견에 머물렀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다수 존재는 합니다만 앞서는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아요.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고 또한 적임 기수 기용으로 이번에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3번 투투페어리 중심바로 재차 강조드려봅니다. 코스 이점에 1번 내가 세강자, 그렇죠. 직전에는 김지영 위원의 지적대로 경합 선두 레이스를 펼치며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내 측에서 곱게 타준다라면 내선에서 이제 자기만의 진로 확보하고 최적 전개가 가능하기에 1번 이 내가 세강자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이는 구도고요. 여기에 8번 울산 장군이 있습니다. 다소 이제 사행하는 악벽 때문에 계속해서 구각 자급판을 착용하고 출전하고 있고 망사능 과면 착용 이후 지난 9월 29일 날 동거리 1300m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늘어난 1600m 거리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늘어난 거리 극복하지 못하고 막판에 한 200m 남겨놓고 무너졌는데 이번에 내린 거리에서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도 있고 8번 울산 장군도 도전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 8번 울산 장군 어떻게 평가하세요? 울산 장군하고 7번 우승지킴이하고 이 두의 말이 최고 부담 중량을 담당하고 있는 라인이죠.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저도. 네, 고민을 많이 하면서 7번 우승지킴이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직전 경제 감량 기술을 활용을 해봤으나 인마호흡 쪽이 더 유리하겠구나. 오히려 57일 때 김호수 기수는 3위라는 안착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수 기술의 안장 교체가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울상장군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지금까지 성적을 냈을 때의 경주 전개를 보면요. 적어도 2, 3선 내에서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을 했을 때에만 성적을 냈었던 전력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승지킴이하고 동일한 부담 중량에서 전개도 충돌을 하고 심지어 인코스의 더 빠른 말들도 존재를 하고 있는 편성이라서 이 말이 과연 2, 3위 승급 착순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아예 우승으로다가 올라가려고 할 것이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하다 보니 7번 우승지킴이가 나는 올라가서 부담 중량을 덜어내겠다라는 그 의지 쪽에 점수를 더 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다양한 우리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경마 분석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 선행마는 김호수 기수가 잘 타요. 7번 우승지킴이 선행 강공작전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자, 코스 이점도 좋고 적임 기수 한 장의 적정거리 출전 3번 투투페어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0경주도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하이페이스,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전력과 최근에 절치부심, 이번에 전력 변화를 보일 복병 가치 높은 마필까지 눈에 띄는 구도네요. 자, 일요일 후반부 금요일 후반부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에 제대로 붙어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 10경주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잡아내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로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단거리에서는 희한하죠. 추임말들의 입상이 줄을 잇습니다. 이유는 하나겠죠. 선행말들이 오버페이스를 한다는 부분이죠. 이편성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선행마, 누구든 선행을 나갈 수 있어요. 선행마 많죠. 그런데
정말 누가 선행 나갈까라고 꼼꼼히 따져보면 몇 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선적으로 5번 썬더레인의 서력전을 기대를 하면서 썬더레인을 축으로 추천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직전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 말이 1400m로 거리가 늘었다라고 해서 못 뛸 유형의 말도 전혀 아니고요. 한 가지 껄끄러웠던 부분은 이제 수습 기수? 안장의 교체가 감량이점의 그 호재로 나타날 것이냐, 인마호흡의 불편함으로 나타날 것이냐를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만 말을 믿었었던 상황에서 인마호흡의 불편함으로 나타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유현명 기술 안장을 교체를 하고 부담 중량 포기하고 출전합니다. 1200m면 썬더레인은 선행과 바닥 추입까지 모두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기본 스피드를 갖춘 전력입니다. 적정거리 출전에 있는 5번 썬더레인의 서륙전을 우선 지목을 해보면서 10번 영천이어로도 마찬가지죠. 사실 1400m보다는 1200m가 더 잘 어울리는 유형이에요. 아직까지도 이발이 1400m에서는 확실하게 결정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1200m로 줄어든 거리라고 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치를 한껏 발휘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 보면 썬더레인을 한번 이겨봤던 경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한 추입 탄력 이번에도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서 선행을 나선다라고 했을 때 몇도 없다라고 했던 말 중에 그 두 마리, 8번 반지의 요정, 그리고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12번 영광의 시대, 2두가 선행마입니다. 8번 반지의 요정은 뭐 왜 순위가 밀렸는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승급전이라서.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 첫 도전. 늘어난 거리는 아니죠. 거리 경험은 있으니까. 근데 우승했던 거리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약간 불안 요소를 제시를 해보지만 선행마가 그대로 버틸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위 등급 흐름 중에 하나라는 부분은 꼭 지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영광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외곽으로 크게 밀려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저는 영광의 시대를 축으로 가져갈 의향이 있을 만큼 선행마에게 유리한 편성 구도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선행말들도 부정하지 않고 인정을 하되 어떠한 흐름, 빠른 흐름일수록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5번 썬더레인의 서력전을 가장 먼저 기대해보는 10경주였습니다. 네, 경주마다 적정거리라는 게 존재하죠. 5번 썬더레인과 10번 영천 히어로는 1400m보다는 1200m가 적정거리다.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5번 썬더레인을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게이트도 안쪽 들어갔고 능력 기수로의 교체, 모든 부분이 딱 들어맞는 중심마로 김지영 의원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되겠죠. 지난 9월 27일에는 통일한국이 이끄는 페이스를 따라가며 입상할 정도로 현 등급에서는 동거리 1200m 강자죠. 5번 썬더레인 중심마, 선행마 중에서는 8번 반지의 요정을 강하게 누리셨고요. 10번 영천 히어로와 12번 영광의 시대도 내린 거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흐름이 빠릅니다. 마지막에 추입으로 역습을 시도할 수 있는 말 한두가 눈에 띄네요. 4번 이 제도역의 반석입니다. 지난 7월 19일 불량주로 컨디션의 하이냐 블랙텐 고편성에 막판에 올려붙이며 3차까지 했던 말이고, 직전 경주는 1400m였지만 역시 자리 못 잡고 후미 외곽에서 타이밍이 늦었지 종반 걸음은 나쁘지 않았는데 역시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보입니다. 1200m가 적정거리라고 평가가 돼요. 자, 김지영 의원 4번 이 제도역의 반석의 종반 역습 가능성과 복병같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도역의 반석이 성적을 한동안 낼 때에는 모두 다 선두권 공략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불량주로 하이냐가 우승을 했던 그 빠른 페이스에서 추입으로 3위를 할 때는 정말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추입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제도역의 반석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에서 복병의 가치를 논한다라고 한다면 저도 실제로 5번째는 제도약의 반석을 잡았거든요. 제도약의 반석도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는 전력이고 마지막 훈련까지는 좀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보다는 훈련 강도가 좀 약해서 순위가 밀렸다라는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적임한장. 자,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진 말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5번 이 썬더레인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여러 대의 마필들이 은근히 난해하게 당일 주목을 받을 형국인데 그 어려운 그 후차권 옥석을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금요일 후반부
자,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1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대 단촐한 편성의 1400m 선행마들이 다수 출전,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될 구도입니다. 선두권 장악은 2번 통일한국, 3번 쿠바의 열정, 8번 오성킹 이지 등등 빠른 말들이 즐비한데 그런 가운데 외곽에 9번 글리터가 최근에 1600m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 1400m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자, 한때 지나친 경합 선두 레이스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결대로 타주며 무리하지 않고 특히나 직전에는 승급전에서도 앞선 빠른 페이스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힘 한 배 잘했고 직선 외곽에서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죠. 정확하게 입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타야 될지에 대한 질주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해요. 9번 글리터를 중심바로 강조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안쪽에 선행 모색할 3번 쿠바의 열정을 필두로 직전에 동반 입상 전력이죠. 8번 오성킹이지 여기에 1번 아르카디아의 선정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는데요. 자, 3번 쿠바의 열정은 지난 2월 달에 10조로 이적을 했고 지난 7월 21일 날 3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동거리를 1400m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이후 KNB 대상 경주 출전을 했었고 직전에는 1400m 출전 맞상대도 좀 강했죠. 경합 선두 레이스로 막판에 다 와서 잡힌 아쉬움이 있었죠. 이 편성에서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는 없는 조건으로 보지만 이미 동거리에서 압박받는 선행 조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기 때문에 앞선 나설 마필 중에서는 거리 경험과 검증된 3번 쿠바의 열정을 강조드리고요. 8번 오성킹 이즈가 자, 높아진 부담 중량의 57, 79의 레이팅이 약간 좀 껄끄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직전 경주 선두 외곽에서 경합 구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당시 맞상대에도 만만치 않은 구도 속에 자, 이번에 부중 올랐습니다만 굳이 편한 선행 조건 아니어도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도 있고 컨디션 하점 없는 부분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에 자, 선의권에서 끈끈하게 전력 발휘할 8번 이 오성킹 이지가 되겠고요. 자, 1번 아르카디아가 최근에 연달아 1200m 거리에서는 3짝의 아쉬움이 있는데 역시 직전에는 빠른 흐름에 자리 못 잡고 후 및 저저 타이밍이 늦어 3착이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3.5km 감량 혜택 톡톡히 누려볼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말로 봅니다. 1번 아르카디아까지 추천드립니다. 결국 부산 11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이제는 동거리 검증 완료된 전력이죠. 9번 글리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11경주 해설 잘 들었습니다. 민명철 위원의 해설에 제가 설득이 되네요. 아, 나도 굴리터를 축으로 잡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 만큼. 사실 그렇습니다. 이 편성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다수 있어요. 9번 글리터가 굉장히 낯설게도 한동안 선행 아니면 안 됐었던 전력이 이제는 완전히 추입형으로 심지어는 정도윤이라는 날개를 달아놓으니까 정도윤 기수와의 호흡 속에서는 승급전에서 이렇게 추입을 해서 올라올 줄이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멋진 추입력을 보여준 바 있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 1번 아르카디아도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 이점이라고는 합니다만 서승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상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승급전에서 굳이 1번 아르카디아가 추입할 이유는 없죠. 7번, 8번 옥성킹 이지도 같은 의미에서 이제 선행 강공으로다가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8번 옥성킹 이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 끝에 결정한 말이 2번 통일한국이었거든요.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로 보나, 게이트로 보나, 부담 중량으로 보나, 순발력으로 보나 이번 통일한국이 선행을 나서게 된다면 이 말은 습성상 선행마입니다. 본인이 선행을 못 가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경주 안 뛰어버려요. 무조건 선행을 가야 하는 유형의 말인데 이번 통일한국으로 대체하실 생각은 없으실지 적극적으로 한번 동의를 구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 이점에 이제 선행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는 보입니다. 또한 선행 아니면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부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늘어난 1400m가 첫 도전에 나서는 거리이고 또한 여타의 선행마들의 세력들도 만만치가 않고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가 실질적인 이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 편성은 한번 좀 지켜보고 싶고요. 당일 정말 선행 습성의 맞벌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정말 좋다라면 저도 복병 가치는 열어보고 싶습니다.
네, 11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9번 글리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부산 9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편성 중 상당히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9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1600m라는 부분도 혼전도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죠. 당일 전광판에는 6번 대호질주, 1번 매직플라잉, 여기에 3번 로열 티켓, 여기 11번 영광이 치얼스 등등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그 액면의 인기마들 자체도요.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단점들이 또한 불안한 점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9경주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로 말씀드렸고요. 자, 김지영 의원. 자, 9경주 액면의 인기마를 너끈히 이겨낼 복병같이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7번 원찬스죠. 저는 이 원찬스라는 말이 정말 복병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유형의 말인데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복병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리 경험이 있는 말들 중에서 오히려 거리를 줄여내린 1번 매직플라잉 등의 말들도 있고 거리에서 입상 우승 경험이 있는 6번 대호질중 등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도가 밀릴 수 있을 7번 원찬스이겠지만 원찬스의 가장 큰 강점은요. 선행과 선입이 모두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주로 자체가 선행 1변도의 주로 이어도 빠른 흐름에서도 자신의 걸음을 띄워줄 수 있고 가끔 이런 주로들이 있거든요. 앞에 말들이 모두 무너지고 역습을 하는 유형의 말들. 그런 주로라 하더라도 7번 원찬스는 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떠한 주로에서도 충분히 통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상태 이상 없는 7번 원찬스의 빠른 출전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근성 좋은 앞말 7번 원찬스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지영 의원은 7번 원찬스를 복병마로 강조해 주셨고요. 자, 민병철은 안쪽에 2번 파이트 매직을 강조드립니다. 공백 이후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좀 다소 아쉬운 착승권이었습니다만 경주 능력 자체만 따져보면 충분히 회복세를 뚜렷이 나타냈다 평가를 했습니다. 직전에 1300m 거리는 빠른 페이스에 내치 갇혀가지고 시종 안쪽에서 모래마크 전개 펼쳤다가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번 파이트 매직도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장거리 경험도 있고 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으로 보이는 또한 의지 강해 보이는 2번 파이트 매직을 복병마로 강조드립니다. 네, 부산 9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당일 인기를 모을 말들에게도 관심 드는 거 좋겠습니다만 특히나 저희가 강조드린 김지영 의원의 7번 원찬스 그리고 민병철의 2번 파이트 매직 꼭 기억하셨다가 당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번 금요 그리고 일요 부산 경마가 진행될 듯합니다. 자, 당일 매경주 신중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